남편이 불륜길을 잡으려고 저는 전신성형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소연 49입니다. 남편 한상민과 산지는 20회가 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제 이름보다 엄마, 며느리, 아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아이 학교 보내고 시댁 제사 챙기고 명절이면 시댁에 먼저 가서 전 부치고 국 끓이고 가끔 거울을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었습니다. 결혼 초에 사람들이 신부 참 예쁘다라고 말해 주던 얼굴은 사라지고 눈가엔 주름이 늘었고 배는 출산 이후 한 번도 쭉 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친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남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나는 집에 늙은 마누라 하나 앉혀놓고 산다. 설렌다는 감정이 뭔지 기억도 안 난다니. 회사에 애들은 그렇게 예쁜 애들이 많은데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늙은 마누라, 그 늙은 마누라가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마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물을 마시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TV 재미없어?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이후로 남편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누워 TV부터 켜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아, 오늘 진짜 힘들다. 나 샤워 좀 먼저 할게. 옷에서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차 안에서는 보지 못했던 머리카락이 자꾸 나왔습니다. 카톡창에는 지연대리, 민지씨 같은 여자 이름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휴대폰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잠금 화면만 자꾸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전화기가 제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창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설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호텔 꼭 가요. 문자 보낸 사람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찍어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설레게 해줘서라는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과 몸을 처음 끝까지 봤습니다. 처진 볼, 붉어진 팔뚝, 늘어진 뱃살, 집안일 하느라 허리를 굽혔던 시간들, 아이 낳고 살 빼려다 포기했던 날들, 피곤해서 화장도 안 하고 마트만 갔다 오던 모습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설렘이 부족하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보지. 남편이 불륜길을 잡으려고 저는 전신성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지 예뻐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진짜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해 어디까지 나가는지 끝까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은 마트 계산대에서 손이 덜 떨리게 해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이 학원비, 보험료, 공과금 내고 나면 제 통장에는 늘 0에 가까운 숫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놓은 비상금 계좌였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깜빡하고 열어둔 인터넷 뱅킹창, 그때 저는 숫자를 정확히 외워두었습니다. 계좌 번호 끝 4자리와 비밀번호 패턴, 좋게 써달라고 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접대비라고 대충 둘러대던 그 돈이었습니다. 술값, 선물값, 골프 비용,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남편조차 정확히 모를지도 모를 돈. 저는 조용히 제 이름으로 된 카드와 남편 명의의 그 계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은 컸습니다. 가정에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돈들이 그 안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잡기 위한 비용. 성형외과 상담실에 처음 앉았을 때 저는 의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20살처럼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모르는 얼굴로는 만들어주세요. 의사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나이답게 예쁘세요. 조금만 정리해도 많이 달라 보일 거예요. 남편 반응 보시려고 오신 분들 많아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남편 반응 보려고 온 건 맞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재판정에서 보여줄 생각도 있습니다. 의사는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눈가 주름 정리, 턱 라인 정리, 코 교정, 가슴 리프팅, 복부 지방 흡입, 허리 엉덩이 다리 라인 교정. 전신성형이라 불릴 만큼 몸 전체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수술 등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 돈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썼을 수도 있다. 차라리 나한테 쓰는 게 낫다. 이건 내 인생을 위한 지출이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길었습니다. 얼굴은 부어있었고 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누워있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해야 하나. 그냥 이 정도로 살다가 모른 척 눈 감고 죽으면 안 되는 건가. 그때마다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늙은 마누라는 설렌다는 감정도 모른다던 남편 목소리, 오늘도 설레게 해줘서 고맙다던 민지의 문자, 그 둘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끼어들 틈이 없었구나. 그래서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친정 엄마 허리도 안 좋고 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친정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요양 겸 쉬고 올게.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고. 나도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내려갈 것 같다. 문자를 하나 보더니 PC 긋고는 말했습니다. 나가 있을 때 집 인터넷 요금은 자동 이체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회복하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사진 보내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인터넷 뱅킹 잔액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호텔, 고급 식당, 선물 결제 내역이 여전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거울 속에는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턱선은 또렷해졌고 눈가는 정리됐고 몸은 마치 제 키에 맞게
다시 재단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두고 나온 아내와 남편이 밖에서 설레야 하는 여자아이, 중간쯤에는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남편 앞에 처음 보는 여자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윤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붉은 빛이 도는 갈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눈썹도 정리하고 속눈썹 연장까지 했습니다.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를 끼고 예전에 상상도 못하던 몸 라인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샀습니다. 하이힐을 신으니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걸어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남편이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남편이 자주 가는 술집과 레스토랑을 하나씩 돌며 그의 동선을 익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팅 앱에 가입했습니다. 나이는 조금 줄이고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적었습니다. 결혼 여부는 애매하게 복잡함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사진은 성형후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찍힌 제 모습은 제가 봐도 낯설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우 52세 사업 남편이었습니다. 프로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마음은 오래전에 식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만남 원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입안이 말라붙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성숙한 만남,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된 배신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몇 줄을 적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설렘만 나누고 싶은 사람, 저도 찾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프로필 보고 끌려서 연락드립니다. 대화부터 해볼까요? 우리는 며칠 동안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척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라는 질문을요. 그 대신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요즘은 집보다 밖에서 숨쉬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랑 같이 술 한잔 마시면 진짜 젊어진 기분일 것 같아요. 가끔은 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애들 잘 키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로서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가족이죠. 그 말을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 뒤에 숨어있던 진짜 뜻이 어떤 거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실물로 보고 싶네요. 제가 자주 가는 호텔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서 차 한잔 하실래요? 기다렸다는 듯 저는 답했습니다. 좋아요. 날짜랑 시간 보내주세요. 호텔 이름과 시간, 예약자 이름이 적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여러 각도로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부정행위 증거로 쓸 수 있는 문자와 예약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제가 직접 만들어놨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조용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문자 예약 내역 대화기로 전부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약속날 혹시 가능하시다면 녹음도 해두세요. 약속한 날 저는 남편이 지정한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남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만 매었다 실크 넥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넥타이를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한테는 안 매던 넥타이 다른 여자 만나러 나올 땐 매는구나. 남편은 제가 다가가는 걸 보더니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윤서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진보다 더 멋있으시네요. 역시 사업 잘 되시는 분들은 다르네요. 남편은 마치 수십 년 만에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설레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이런 자리 나온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는 1시간 동안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겼고 남편은 저에게 자신이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어떤 남편이세요? 라고 묻자 남편은 이렇게 웃었습니다. 성실한 가장이죠. 돈 열심히 벌고 애들 공부시키고.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가끔은 남편 말고 남자로 살아보고 싶은 때가 있는 거죠. 그 말이 끝나자 남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제 이름이 떴다가 꺼졌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뒤집으면서 말했습니다. 집에서 오는 건데 지금은 굳이 받기 싫네요. 오늘은 그냥 이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횟수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대화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쉬우니까 위에 방 하나 잡을까요? 그냥 더 이야기만 하다가 가도 좋으니까. 부담되시면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하다 내려와도 돼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야기만.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물었습니다. 방이요? 호텔방. 남편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만나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즐겁게. 괜찮죠? 저도 너무 오랜만에 설레서 저는 준비해둔 대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냈던 호텔 예약 문자와 오늘은 설레게 해줄게요 라는 메시지가 그대로 떠있는 화면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손을 올려 머리를 후를 털었습니다. 짧게 자른 제 본래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가발을 벗자 남편이 가장 잘 아는 얼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한 메이크업 아래 남편이 결혼식장에서 보던 그 얼굴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정리된 상태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한상민 씨, 소개팅 잘하셨어요.
집에 있는 늙은 마누라가 마음에 들어요. 남편이 얼굴에서 순식간에 피가 가셨습니다. 소연, 너 왜 여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불륜기를 잡으려고 제가 전신성형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 씨 사건 맡은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은 나중에 정리하시고 오늘 이 장면은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린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잠깐만 소연아, 나 그냥 잠깐 설렜던 것뿐이야. 실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는 한 번에 끝냈어야지. 당신 몇 달 동안 이런 짓 했죠. 민지 씨한테 보냈던 그 문자들도 다 갖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확인만 하는 거고. 남편이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 생각해서 이혼까지는 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애들 생각했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말았어야지. 지금 애들이 알아야 하는 건 아빠 불륜이 아니고 엄마가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야.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법적인 단어들이 오가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문자들, 호텔 예약 내역, 통화 기록, 소개팅 앱 대화 캡처가 테이블 위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남편분이 명백한 부정행위가 존재하니까 재산 분할해서 아내분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부분도 충분히 요구 가능하고요. 결국 집과 예금 대부분은 제 몫이 됐고 남편은 빈손에 가까운 상태로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들고 나오는데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했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당신이 몰래 다른 여자한테 쓰려던 돈으로 내 얼굴도 고치고 당신 인생도 같이 고쳤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수술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달라진 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살던 여자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제가 조금은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남편 밥부터가 아니라 오늘 나는 뭐라고 살지를 먼저 생각하게 됐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얼굴을 당당하게 밖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도 나는 늙은 마누라다라는 말을 다시는 제 안에서 반복하지 않게 됐습니다. 남편이 불륜기를 잡으려고 전신성형을 했지만 결국 고쳐진 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말 못할 겁니다. 우리 집 늙은 마누라는 설렌다는 걸 모른다. 이제는 그 말 자체가 거짓이 되어버렸으니까요.